최근 미중 간에 격화되는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방역이 전면화되는 와중에도 한국이 물밑에서 고도로 치밀한 대응책을 조용히 모색하고 있다는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 심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면 한국은 미국조차도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행동을 은밀하게 전개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심 광물인 히토류, 레어 어트, 통제라는 치명적인 방역 카드를 꺼내들자 트럼프는 이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하게 맞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전선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미중 무역의 전면전은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며 한국 경제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상황은 다시 미묘하게 전환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당초 APEC, APS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발언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시진핑 주석도 원치 않고 나도 그렇다며 다시 유화적인 멘트를 날리며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갑작스레 유화책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미국 증시의 급락과 경제의 파괴적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미중 갈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반영되며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7개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무려 총 7,7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115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정치와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트럼프는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막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일요일 국내 물류국의 공식 서류를 인용하며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시급히 줄이기 위한 가속화된 비축 활동의 일환으로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필수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의 국가 비축량을 대폭 확대하도록 직접 지시했으며 트럼프가 최근 아르헨티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유 역시 미국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우라늄, 히토류 및 리튬 같은 전략적 광물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 첨단 스마트폰 등 핵심 군수 및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을 포함하여 이러한 전략 금속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특히 이번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한국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핵심 광물의 9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산의 비중이 무려 1%대에 달하는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게 되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 자석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이 중국은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잠재적 군사 용도를 지닌 인공지능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출 신청을 받아 통제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이며 정부와 기업의 히토류 금속 비축량은 겨우 2달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은 한국이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가전, 심지어 군사 무기까지 수출하는 전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와 협력을 다각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전 세계 히토류 보유량 3위인 인도가 한국에게 뜻밖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인도 산업계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마루티 스즈키는 히토류 공급난으로 인해 주력 모델인 정이차 2비타라 생산량을 기존 계획의 1선3 이하 수준으로 급감시켜야 했습니다. 인도는 한때 미국과 척을 지면서 중국과 연대하려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인도를 분노케 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팔리보 50만 톤에 달하는 새로운 히토류 매장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순도로 정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상업적 규모의 첨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는 한국에게 손을 잡자고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인도의 거대한 히토류 채굴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양국 모두에게 상생 윈윈의 전략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흥미롭게도 인도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맞서 싸우며 기존 25%의 상계 관세 추가로 25%의 보복 관세까지 더해져 무려 5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트럼프에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현금 투자를 요구받으면서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 EU보다도 10% 더 높은 25%의 관세를 내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설령 타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을 벌며 딜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 한국은 무역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인도 시장의 확장을 공격적으로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차량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통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부담해야 할 관세는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기적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인도는 최근 획기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하여 지난달 22일부터 자동차, 가전 등 주요 내구재에 대해 기존 28%에 달하던 세금을 48%만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자동차 업계가 최대 수혜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인도 정부의 상품 서비스세 개편 첫날 하루 동안에만 놀랍게도 이볼 1,000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세제 혜택이라는 긍정적인 파동에 힘입어 최근 5년 내 분기 기준으로 최고 판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기존 현지 업체인 마힌드라타 모터스를 제치고 인도 시장에서 월간 판매량 44,000대를 기록하며 판매량 순위 3위에서 2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발표에서 2030년 권역별 판매 비중 목표를 제시하며 북미 20%에 이어 인도 판매량을 전체의 15%함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인 한국의 판매 비중보다도 높은 수치로 현대차는 사실상 인도를 제2의 내수 시장 억션으로 공식 낙점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15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는 올해 6%가 넘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서 당장 미국에서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그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며 연말 신공장 가동으로 수익은 더욱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기존 투자 약정 금액도 선제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는데 기존 700억 루피 1조 1,060억 원에서 처음 100억 루피 1조 7,400억 원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늘렸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GM으로부터 인수한 탈레 공장을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연간 17만 대를 생산하여 인도 내 연간 생산 1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인도 내 SUV 및 콤팩트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까지 확대하는 전방위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 같은 공격적인 현지 전략은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국민의 발로 불리는 릭샤 3륜차 전기차까지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인도에서 판매된 전기차 약 195만 대 중 대다수가 1륜차와 3륜차였는데 현대차는 기존의 중국산과는 차별화되는 멋진 디자인과 강력한 내구성을 갖춘 3륜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 역시 베스트셀러가 될 것으로 강력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The Indian Express는 지난 9일 한국과 인도가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관세 멍해를 없애는 K-pop 트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과 인도가 트럼프가 두 번째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그의 괴롭힘에 대한 동등한 희생자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국이나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한국은 해외에서 경제 두 번째 날개를 개발하고 있다고 통찰력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는 마치 싱가포르가 32년 전 국경일과 맞물려 당시 인도의 초기 경제 개혁과 맞물려
인도 열풍을 일으켰던 것과 비견됩니다.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 관계가 순탄치 않은 인도는 한국이 마치 자신들의 처지와 같다고 느끼며 강력하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도 일주일 전 인도가 글로벌 제조업 허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공장에 6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는 최근 뭄바이에 공식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인도에 대한 투자가 2025년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3.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현대차에 이어 LG전자가 인도 증시에 상장하며 인도 증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몰리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G전자의 증시 상장 공모주 청약에는 1조 루피 약 16조 1,300억 원가 넘는 대형 공모주에 54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총 4조 4,300억 루피 약 71조 4,559억 원에 이르는 청약 증거금이 쇄도했습니다. 이번 청약 흥행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릴라이언스 파워가 세운 기록 이래 17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15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이는 점, 역시 인도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기 위해 추진하던 마스티아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미국에서 인도로 완전히 전환될 수도 있다는 대담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HD현대가 관세 협상과 복잡한 규제로 인해 미국 진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는 오히려 미국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글스, 미국 조선사 에디스 슈웨스트, 오프쇼어 등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으며 간접적인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당초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무려 1,500억 달러가 조선협력펀드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투자 및 관세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투자가 중단될 경우 HD현대를 비롯한 한국의 조선사들은 미국의 투자를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한국과 인도의 조선 협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인도 현지 조선사들과 협력 계약을 맺고 관련 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도 조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인도 조선업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영 해운사는 2040년까지 총 115시척의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약 100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술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인도는 한국 조선업계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조선사들은 현재 조선소를 직접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HD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 조선소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인도 노이다 지역에 한화오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개설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인도 북서부 수소와 조선해양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철저히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화를 끈기 있게 이끌어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은 결국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오만한 예측 뒤에서 조용히 인도와 같은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가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입체적인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놀라운 제2의 날개, 확장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희토류 통제 위협 앞에서 인도가 한국에게 내민 손은 과연 우리 경제의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글로벌 경제 역학관계의 전환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